그거 주세요. 그거 계속 놔두고 하면 뭐 어디가 안. 괜찮죠, 이거? 저 서울 흑수. 여전히 박원순이 살아있습니다. 그 흔적을 예. 지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예. 같고요. 보급 투쟁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시장직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요. 자기들 그 좌파 투쟁할 사람들, 자기들 그 정치 투쟁할 사람들 거기 키우고 거기다가 무슨 조합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요. 네. 각종 특혜 사업에 그쪽 자기 진영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돈 네. 지원해 주고 그래서 보급 투쟁을 한 흔적들 여전히 지금 군데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쳐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저 김기현 의원님 제가 오랜만에 뵙는데 보자마자 또 쓴소리 해야 되겠네. 아니 당에서 해야지 이런 거를. 지금 후보가 되는 대로 빨리 할 겁니다. 지금 후보 정하는 거고요. 후보 정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이기면 반드시 해야죠. 그냥 당에서 이거를 많이 구입해서 당원들한테라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저희가 우리 김기현 의원님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이다. 그러네요. 그죠? 예. 예, 광화문 국민대혁명 할 때 늘 아스팔트에서 만나 뵙곤 했는데. 맞습니다. 요즘 아스팔트가 그리웠습니다. 다 못하게 막아놓고 정치 방역하니까 예. 하고 싶은 말도 다 틀어막히고 있으니 뭐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지금. 아이고 참.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김기현 의원님 울산에서 출마하셔서 사선 의원, 사선 맞죠? 예, 지금 사선 사선입니다. 의원 하시고 최근에 제가 들으니까 그 원내대표 출마 준비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의도 쪽에서. 근데 그건 사실인가요? 뭐 선수도 사선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립각면에서는 그래도 김기현이가 가장 상징적이지 않겠느냐. 네. 이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고 네. 그런데도 여전히 오뚜기처럼 죽지 않고 살아있고 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고 잔인한 사람들인지 제 얼굴 보면 아마 국민들이 상기하실 것 같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외쳐야 될 입장에서는 내가 뭘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뭐 어떤 특정 계파에 치우쳐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당이 이제 여러 이게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것 그걸 다 통합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좀 상징적 역할을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엔 어떻게든 처절한 그 투쟁의 의지를 가지고서 이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직은 지금 당면에 그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급해서 지금 원내대표 선거 얘기는 지금 나오지도 않지만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 선거운동하러 다닌다 그러면 욕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무슨 몰래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주호영 대표의 임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국민의힘 쪽에서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원내대표 도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후보들 중에 이제 우리 김기현 의원을 제가 첫 번째로 모신 셈입니다.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기현 의원님한테는 여쭤볼 게 많아요. 우선 그 최대 피해자,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의 최대 피해자시죠? 윤석열이가 수사를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딱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임종석이를 한 번인가 불렀나요? 한 번 불렀죠. 예. 공개적으로 한 번 불렀는데 그 후에 더 조사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고요. 임종석 그리고 또 수사를 또 더 해서 기소해야 될 사람이 이진석이라고 있습니다. 국정상황실장. 예, 지금 국정상황실장하고 있죠. 그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깊숙하게 이 사건에 개입된 증거가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빨리 기소해야 되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계속 눌러 앉아가지고 지금 뭉개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 이광철 민정비서관 여기도 관여돼 있다고 해서 조사를 그동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흐지부지 돼서 어느 곳에 지금 숨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임종석 그리고 뭐 이진석, 이광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소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13명에 대한 기소 외에 그렇죠. 외에 3명이 플러스 3명, 4명입니다 사실은. 그거 말고 몸통이 하나 더 있죠. 그 몸통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몸통이 핵심이죠. 그 몸통이 김정숙이에요? 문재인이에요? 그건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윤석열이 중수청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다시 이 좌파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지만 저는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될 수사 제대로 함으로써 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결과적으로 각이 세워지는 것이 검찰총장으로서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바로 그 문제하고 예. 중수청만 만드는 문제하고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중앙지검장이 수사의 주체로 되어 있고 대검에 있는 총장은 지휘하는 입장이 예. 있는데 최종 결정을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기소해야 된다, 결재를 해야 되는데 결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성윤이라는 사람을 딱 자기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하고 뭐 동문이라고 하지만 네. 그동안 한 보면 완전히 정권 편향적인 게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계속 앉혀놓고 있으면서 버티다가 그래도 지난번에 윤석열이 자르려 그랬죠. 네. 징계까지 해서 자르려 그랬는데 다시 또 부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아예 예. 권한을 빼앗아 버리자. 수사 권한 자체를 검찰에서 빼앗아 버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말랑말랑한 사람 그리고 이성윤 같은 사람들 이제 앉히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별도의 청을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수사청을. 네. 거기 사실 수사청에는 검사도 아니고요. 그냥 민변 출신들이 갈 수 있도록 돼. 검사는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법안 보니까요. 예. 그 중수청에는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 뭐 경찰관이나 아니면 민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사에 대한 권한을 정부가 다 통제하겠다. 이제 검찰은 아니, 그거 헌법 위반인데? 아니 근데 수사권 자체는 또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예.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기소를 한다는 것만 헌법에 규정되어 네, 있으니 네. 그걸 싹 드러내고 실질적인 권한은 사실은 그 수사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하려면 네.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수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당신은 내용 알 필요 없어. 밑에서 올리는 대로 결제만 해. 라고 해놓고 지금 자기들이 만들게 된 수사청인데 그거 말고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국가수사본부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이 현직 경찰관이 지금 임명이 됐는데 그 네. 사람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는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예. 불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기소할 권한이 검찰에 넘긴 다음에 하도록 네, 되어 있는데 네. 이제는 자기가 마음대로 1차 종결권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이거 죄가 안 돼, 무혐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놨습니다. 어허. 검찰이 거기서 안 돼라는 권한도 그러면 없습니다. 조국이 사건 이거 조국이- 수사 안 돼. 그러면 끝나. 무혐의로 끝나면 월성 원전은 무혐의 이래 끝나버린다. 어허. 울산 선거공작 그 조사해보니까 죄 없어. 무혐의 이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 해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으니 요 말아 넣는 일부 그 검사들 중에 정치 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구석구석에 법 지키는 양심 있는 그렇지. 검사들이 있단 예. 말이죠. 말 안 듣거든요. 쫓아낼 수는 없고. 그러니 할 수 없이 권한 다 뺏어가지고 이제는 국가수사본부 같은 걸 하나 별도로 만들었어. 6대 수사범죄도 국가수사본부 2를 만들겠다. 예, 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 저항 안 할 수가 없지. 검사라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검사 입장에서는 네. 저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검사들이 지금 일부 검사들이 그래도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 전부 다 인사 불이익 받을 게 뻔하잖아요. 네. 이미 좌천도 되고 있고 뭐 일부는 사표 내고 나갔고요. 그리고 다음 보직에서 완전히 잘릴 게 뻔히 보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법을 지켜야 되는 양심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만두고 나가도 변호사란 자격이 있으니까 네. 자기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 뭐 생계 문제가 걱정되는 상황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양심을 지켜야지라고 할 용기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국가수사본부나 수사청을 만들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너 그만둬 너 끝 이래버리면 그럼 당장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에 시킨 대로 안 하면 바로 목줄이 달려 있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로 수사청을 만들겠다. 이게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략입니다. 네. 지금 그 윤석열이 이제 오늘 대구 가서 또 중수청 반대 입장을 표명할 거다. 뭐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각에서 이제 일부 언론입니다만 이제 윤석열이 대권 정치판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예.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라고 뚝 눌러놓을 때부터 참 움직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마침 중수청 강행에 대해서는 명분 있게 싸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좌파랑 완전히 결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싫으나 좋으나 대권 도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해설 보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점은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의 의중이 사실 뭐 알 수는 없는 거여서 그렇다고 네. 본인의 의중을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하긴 한데 저는 이 사안을 볼 때 네. 정치적 색깔을 빼고 그야말로 헌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헌법적 가치의 측면에서 이 사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이 솔직하게 따지면 적폐 수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정권에 대해서 가혹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소했던 것 중에 상당수가 지금 무죄도 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실제로 뭐 죄가 안 된다고 보이는 것까지도 막 덮어 씌웠던 것이라는 의혹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뭐 그 사람이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특히 우리 당 편인 사람도 아니죠. 뭐 네. 우리의 그 전 정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했으니까. 다만 그런데 그것이 옳고 그르고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네. 헌법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어떤 그 사람은 하여간 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했다.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여당에 대해서든 야당에 대해서든 간에 똑같은 원칙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네. 측면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대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다. 아하.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악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네. 프레임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렇죠.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이 그런 식의 정책 고려 없이 그야말로 자기가 입만 열면 중요하게 강조해 왔던 헌법같이 지키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오로지 이거 하나만 보고 올곧게 나가면 그러면 지지해 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대권 생각이나 정치적 계산을 먼저 하고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저는 당연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기현 의원님 그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판사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법부가 친정이니까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전락하고 거짓말쟁이죠. 그리고 그 대법원장이 갖는 상징성이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개쳐지고 이 상황을 보는 그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아팠을 것 같으네요. 사실 저는 뭐 대법원장 김명수하고 고시 동기입니다. 사법시험 동기여서 그러시구나.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가 아닌데 네. 요즘 와서는 이 동기라는 것이 좀 부끄럽고 제가 판사를 했다는 사실 요즘 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네. 요즘 많은 판사들이 네. 너무 정치 권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들어서 참 실망도 커지고 있고요. 예. 전국 법관 대표회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 지난번 전 정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공격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법원 지도부에 대해서 성토해대고 규탄하더니 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고 있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법관 대표회의냐. 당신들은 법관 자격조차 대표의 자격이 아니라 법관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는 사실 요즘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판사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거짓말을 하면 처벌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 위정죄를 했다 징역도 보내고요. 그렇지. 예. 제가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항의 방문을 가서 그렇게 직접 대면에 한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니 대법원장도 판사 아니냐. 판사가 위증을 하면 당신 괘씸죄를 적용해서 더 처벌한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왜 당신 뻔한 말을 거짓말하느냐라고 거기도 괘씸죄 적용해서 처벌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판사인 그것도 수장인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했고 그 거짓말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네. 첫 번째는 자기가 탄핵 때문에 당시 사표 수리 못하겠다 그래 놔놓고 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질문했더니 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랬죠. 그렇게 그것도 서류를 통해서 공식 허위 공문서로 답변을 했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나중에 녹음 테이프가 나온 거죠. 예. 녹음 테이프 안 나왔으면 끝까지 거짓말했을 겁니다. 예. 들킨 거죠. 자기는 녹음 테이프인 줄 모르고 들킨 거죠. 이제 아차 싶어 들키니까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랬다. 근데 그 거짓말이지. 아니 그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과 예. 9개월 전 일이기도 하고 사법 역사상 탄핵 때문에 수리를 안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임성근 부장판 사람이 여러 차례 사표 수리해달라고 했는데 예. 대법원장이 안 만나줬고 안 해줬거든요. 정말 건강이 안 좋아서. 정말 건강이 안 좋았답니다. 예. 지금 몸무게가 몇십 킬로가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이 많이 안 좋답니다. 그렇다는데 거기에서
탄핵 때문이라고 얘기해놓고 그걸 기억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더니 또 한 번 또 거짓말 되었습니다. 해명서를 나중에 냈는데 뭐 네. 법원 내부 통신망이 예. 냈다는 게 그게 뭐 저기 그 뭐 부주의한 답변이었다. 그리고 뭐 탄핵이나 뭐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예. 법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한 번 거짓말한 거잖아요. 어. 세 번에 걸쳐서 이게 완전히 상습적 거짓말인데. 예. 아니 이런 사람이 재판하면은 전부 다 이제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은 다 무죄죠 뭐. 아니 판사가 판사의 대표인 수장이 거짓말하는데 그래도 무죄라 그러면서 자기가 딱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네. 아니 그 뭐 조금 뭐 법정에서 조금 더 뭐 거짓말했다 해서 그거 왜 처벌합니까? 무죄죠. 대법원장도 무죄인데. 그 원래 재판할 때 그 피고인이 범죄가 확실시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 그 형을 더 무겁게 때립니다. 그걸 괘씸죄라 그럽니다. 어. 그 뭐라 그러냐면 예. 반성하는 빛이 없다. 어허. 당신이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다시 안 하겠다고 반성을 해야지. 죄 지은 게 빤한데 당신 거짓말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야 괘씸죄가 적용되는 거죠. 예. 양형을 할 때 좀 더 무겁게 양형. 당연히 그게 적용이 됩니다. 예, 상식적이군요. 예, 그래서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예. 일반적으로 또 형을 가볍게 하는 그런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경향이고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플리바게닝이라 그래가지고 자백하면은 그래요. 처벌 면제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건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 그런 제도는 폴리바게닝은 없습니다. 이제 예. 불법이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예,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이 댓글 보니까 정치 맛집 김기현 TV? 제 유튜브예요. 제 정치 맛집 김기현 TV라고요. 정치 맛집. 예, 뭐 정치를 좀 맛있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제가 밥맛이 없을 정도로 속상한 일들이 많아서. 그건 그래요. 예. 그렇구나. 예. 그 정치 맛집 김기현 TV. 그 어디 언제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 정치에 들어오기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제 국회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제 예. 본격적으로 지금 뭐 사실 요것만을 위한 유튜브 촬영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뭐 그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기 고성 TV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저 십시일반 좀 저 거들어 주시죠. 정치 맛집 김기현 TV. 그냥 김기현 의원 이렇게 치어도 아마 연결될 거예요. 예, 김기현 TV 가셔서 다들 저 구독 한 번씩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니 저희가 뭐 드릴 건 없고 보내주신 시청자들한테 부탁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정치 맛집 김기현 TV 해서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울산이 지역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지역으로 이렇게 늘 함께 이제 불리잖아요. 예, 부산 지역은 내일 국민의힘 후보 확정 봐야 되겠습니다만 박형준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 걸로 현재까지는 조사가 되고 박형준 대 김영춘에서도 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현재 여론조사는 그렇게 그렇죠. 나타나죠. 문재인이가 뭐 배 타고 가덕도에서 쇼를 하고 뭐 이낙연이가 또 어제 내려가 갖고서 뭐 부산 민주당 시민이 안 되면 뭐 안 된다고 뭐 그냥 하던데 그래도 민심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막상 이제 부울경 지역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부산 선거는? 부산 지역 민심을 제가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 지금 뭐 가덕도 신공항 가지고 띄우는 거, 뭐 네. 정부 여당 뭐 또 그쪽이 여당 편 언론이 뭐 그냥 총체적으로 나서서 네. 그렇게 뭐 하고 있고 온 동네 현수막 붙였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예. 그런다고 해서 민심이 바뀔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아니 가덕도에 공항을 만들면 부산이 발전하고 김해에 공항을 만들면 부산이 발전 안 합니까? 다 부산인데요. 그러니까 그 논리 자체가 얼토당토하는 거죠. 김해 네. 신공항 예. 거기에 만들어놔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드나 다 부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어느 쪽인지 빨리 좀 만들어라. 장난치지 말고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뭐 장난칠 거냐. 십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가 나 있는 민심인 거지요. 음. 그런데 김해 신공항을 무산시키는 이 정권입니다. 어. 하루라도 빨리 김해 신공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다 갖춰놔서 이제 버튼만 딱 누르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현 정권이 비틀어가지고 반대를 해버렸죠. 네. 그런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을 자기들 손으로만 하는 것처럼 김해 신공항을 하면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전 정권부터 이어와서 이제 결론 내린 것이니까
자기들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그냥 그 정치 쇼하는 거 부산 시민들이 뭘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좀 만들어라 이게 민심인 거고요. 그 여부를 떠나서 신공항은 신공항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네. 위선자들 내로남불 그야말로 오만과 독선의 그냥 극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민심에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폭발하는 민심을 요거 뭐 조그만 당근 갖다 준다고 부산 시민들이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부산 시민들을 너무 깔보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이벤트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떻든 저희들은 뭐 후보들 우리 나온 후보 4명 네. 다 똑같이 입장을 밝혔는데 반드시 야권 단일화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한결같은 입장이고요. 우리 당에서도 한번 반대하는 사람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어떤 형태가 될지 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조금 숙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네. 그 조그만 절차의 문제 때문에 소탐 대실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절차의 문제를 얼마인지 극복하고 큰 결과 야권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울산 가끔 가는데 갈 때마다 그 태화강이 그렇게 맑아진 거 보고 놀라거든요. 근데 우리 댓글에 김기현 시장 때 태화강 둘레길 만들어줘서 너무 좋다고 댓글 올라왔어요. 그 국가 정원 지정도 사실 예. 제가 추진해가지고 완성된 거고요. 그 멋진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예. 제가 추진할 때 그 울산 그 태화강 그 대공원을 예. 국가 정원 지정을 하겠다고 제가 서명 받고 막 이랬는데 그때 어허. 현 시장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송철호. 반대했습니다. 예, 뭐 기자회견도 하고 반대도 하고요. 특정 언론은 그걸 막 그 저기 뭐 이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퍼나르고 김기현이가 선거용으로 되지도 않을 국가정원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더니 그런 다음에 국가정원 지정이 됐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됐나요? 제가 박근혜 네.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추진해서 임기가 맞춰졌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완성이 돼서 국가정원 네. 지정이 됐죠. 예. 그랬더니 그 해 베스트 행정 최고 잘한 시정이 국가정원 지정이랍니다. 자기들 그리고 그 언론에서 반대하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띄우는 야 정말 이렇게 내로남불하냐. 제가 추진할 때는 악의 덩어리라 그러다가 그게 결과적으로 잘 되니까 자기들이 잘했다 그러고 근데 그 도심에 그런 정원 있는 거는 진짜 복이죠. 전 세계적으로 드물 네, 겁니다. 그쵸, 말입니다. 제발 좀 울산 좀 많이 가보시면 정말 울산이 뭐 그냥 회색 도시가 아니고 네. 정말 환경과 산업, 그렇죠. 정주 여건이 잘 갖춰진 도시구나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그게 대수까지 조성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잘 안 보여요. 거의 밀림 같아. 맞습니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네. 아니 뭐 그렇다고 처녀 총각들 그걸로 가려는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그 무도한 이 폭력 통치를 전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은 재판대로, 기소와 재판은 재판대로 하더라도 내년 6월에 다시 광역단체 선거가 있고 그때는 어떻게든 선거를 통해서 울산시를 탈환해야 된다 이런 뭐 여론들이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김기현 의원님의 생각과 준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내년 다가온 울산시장 선거, 뭐 네. 전국 지방선거입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현 시장이 그 직무수행 평가 뭐 그 리얼미터에서 매달 발표를 하는데 네. 지금까지 발표했는데 네.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빼고 전국 꼴찌를 계속했습니다. 17명 중에 17등. 그거 하기 어려운데? 예,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그 보통 실력에.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하지? 그게 뭐 제 기억으로 한 두 번 정도인가 뭐 한 16등이나 15등 하고요. 네. 계속 17등 했는데 꼴찌 네. 했는데 그만큼 이제 시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나빠져 있죠. 네. 이 잘못 뽑았다. 그래 이제 다음에 제대로 뽑자는 정서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네. 우리가 좋은 후보를 내세워서 정말 일할 네. 수 있는 사람, 네. 엉터리 얼치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음. 준비되어 있는 시장 이런 사람을 내세워야 되겠다. 뭐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김기현 의원님 모시고 더 말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예, 다시 또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좀 많이 내서 네. 예, 우리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승국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정말 애국 시민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 열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못된 사악한 정권
국민을 속이고 늘 위선적 행동을 반복하면서 비더덕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현혹하고 있는 매평이를 거듭하고 있는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수 있도록 정말 힘을 모아주시고 특히 고성국 TV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좀 많이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맛집 김기현 TV가 지금 20명 모자라는 4,000명 그런 뜻이죠? 예, 구독자가. 그래요. 20명 해서 4,000명 채워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정치 맛집 김기현 TV 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임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임기 마치기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 주나 2주 전에 되게 차기 원내대표를 뽑거든요. 지금 몇 사람이 그 원내대표 출마 생각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울산의 김기현 의원, 4선 의원이죠. 또 강원도 강릉의 권성동 의원, 4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충남 보령의 김태흠 의원, 3선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사람이 지금 원내대표의 뜻을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보궐선거판인데 자기들까지 막 나서서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조용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의 대선까지 가는 상황에서 이 원내대표가 무지무지 중요한 당의 투톱이기 때문에 그 후보로 좀 움직이는 분들은 제가 꼭 모시고 좀 깊이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출마 뜻만 확인했으니까 다음에 원내대표 출마와 관련된 좀 집중적인 말씀은 다시 좀 기회를 만들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TV 4,000 넘어갔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